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틀리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틀렸습니다. 계속 지금 평균치 아래에서 지금 꿈틀 그냥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6월달도 왜 웃으십니까? 저도 조롱받고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이요. 네. 6월 27일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날짜를 말하는 경우가 그죠? 네. 네, 바로 거래량을 보는 시간이죠. 네. 네. 저희가 이게 꽉 채워서 한 달을 꽉 채워서 찍으려고 기다렸죠. 네. 기다렸습니다. 계속 조금 일찍 찍었더니 뭐 뒤에 거래량이 또 더 늘었다, 뭐 지금 사기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저희 좀 최대한 뭐 27일 날 찍어도 또 30일까지 또 며칠 남았는데 며칠 동안 또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5월 이 서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지금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지금 엑셀 다운 받아서 지금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자 서울 이 탭이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는데 5월 거래량이 지금 3,292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달에 3,189건에 비해서 지금 약 100건 정도 더 지금 5월달 거래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4월달 그 거래량 영상을 찍었을 때 말이죠. 네네. 그때 이제 좀 이 증가폭이 좀 주춤하면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건이 지금 늘었고 아직 3일이 남아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틀리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틀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바로 또 사과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제가 빠져나가요. 여기서 자꾸 막 우기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늘어났어요,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4월보다 어쨌든 5월 거래량이 100건 정도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일 남은 거 감안하면 100건보다는 좀 더 103건 정도 늘어났는데 더 이제 좀 늘 수도 있는 자꾸 당황스러운데요. 틀리니까. 말을 더듬으시는데요. 네. 변명을 해야 되는가요? 해야죠,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장에 큰 줄기를 보는 거지 매달. 그래서 제가 지금 매달 보는 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늘었다는 건 늘었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제가 사실 댓글에 막 계속 틀렸다 뭐 이런 댓글 막 나오잖아요. 인정해라. 제가 댓글 달아놓은 게 이제 50보 100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댓글로 제가 답글로 달고 다니는데 사실 진짜 50보 100보예요. 이 정도 늘어난 거는 별 영향 안 준다? 그렇죠.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보를 가나 100보를 가나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되려면 이제쯤이면 지금 보면은 2월부터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막 늘면서 지금 막 늘고 있잖아요. 근데 2월 달에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2,459건, 3월 달에 2,983건, 4월 달에 3,189건, 5월 달에 3,292건. 물론 이게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이걸 분석하는 이유가 이게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상승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승 분위기로 가려면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평균치 거래량을 훌쩍 넘어서는 이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뒷받침하는 에너지가 약한데 여기에서 상승하려면 뭐냐면 결국에는 이때는 무조건 거래량으로 나와야 돼요. 어쨌든 지금 증가한 게 한 4개월 정도 지금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결론으로 나타나면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50보 100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지금 평균치 아래에 있어요. 5,000건 정도죠. 그러니까 평균치가 5,000에서 6,000건 사이인데 이 정도 되어야 이제 이게 서울시 거래량의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상회해야 이제 약간의 상승 분위기가 진짜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계속 지금 평균치 아래에서 지금 꿈틀 그냥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나타났던 그 데드캣 바운스 2009년도에 나타났던 그 데드캣 바운스의 힘보다 약해요 지금. 저번 달에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한 두 달 사이에 그 평균치를 넣는 7,000건, 8,000건 이렇게 막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면 거래량이 확 늘어나서 매수자들이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6월 달 봐도 지금 이제 6월이 한 달이 다 갔잖아요. 네. 이제 추가 등록 기간 일단 한 달이라는 게 남아 있지만 1472건이에요. 네. 지금 이런 추세로 봤을 때 6월 달도 왜 웃으십니까? 지금 너 지금 너 또 이제 예측해라. 이게 말아. 약간 이렇게 들켰네. 뭔가 틀리길 바라는 분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6월 달도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없어요. 네. 그래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뉴스 기사 보면 정말 네. 강남 3구 뭐 그리고 다른 구도 좀 뚱뚱거리고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내용을 보면 지금 자 여기 강남구인데 3월 달에 179건, 4월 달에 187건인데 249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강남구가 좀 폭발했다시피 올랐는데 이건 좀 유의미하지 않나요? 생각이 들거든요. 강남구가 올라간 게. 뭐 유의미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강남구가 좀 늘어났는데 지금 이게 아마 이제 입주하고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개포동 이런 쪽에 있잖아요, 여러 군데. 이런 게 이제 거래가 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가 좀 줄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상승 분위기를 이끌던 게 이제 강동구였는데 강동구가 지금 246건에서 지금 209건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든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 강북구 약간 늘었고 강서구 약간 늘었고 그 다음에 관악구 좀 많이 늘었네요. 관악구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는 데들을 보면 강남구를 빼고는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 이런 데들이 좀 거래량이 늘었고 광진구 좀 늘었고 구로구가 이제 좀 줄었어요. 사실 금천구 좀 줄고 그러니까 거래가 좀 많이 됐다가 줄고 거래가 좀 됐다가 줄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원구는 역시 이제 좀 거래량이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노원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봉구 조금 약간 늘고 동대문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수치가 좀 비슷하니까 동작구 약간 늘고 그 다음에 마포구가 좀 많이 늘었네요. 138건에서 167건으로 좀 많이 늘었고 서대문구는 거의 비슷하고 소초구가 또 상대적으로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초구, 송파구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송파구가 약간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던 게 지금 강동구, 송파구인데 강동구는 이제 살짝 지금 거래량이 죽고 송파구는 아직 거래량이 좀 생기면서 강남구 쪽으로 연결이 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건너뛰었던 송동구 한번 볼까요? 송동구가 약간 늘었고 그 다음에 성북구가 비슷하고 양천구는 좀 줄었어요. 양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는 여전히 거래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은평구 약간 그동안에 이제 3월 달에 36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가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죠. 제자리로 찾아가는. 이때 이제 LH 매입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가 좀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17건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구 약간 늘었고 중량구는 오히려 많이 줄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에서 강남 4구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동구까지 해서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이끌었다면 강동구가 약간 빠지고 소초구 약간 빠지고 그다음에 강남 송파가 상승 분위기를 약간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좀 이제 거래량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매물량도 참 중요하다. 사실 거래량에서 거래량만 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안 돼요. 매물량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인지 아닌지 자 리치고가 왜 리치고를 쓰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한테 이게 제 말을 들어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 데이터 중에 저는 지금 호가 데이터 매물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오비일학처럼 갑자기 이렇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래량 데이터에 매물 데이터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유일하게 리치고밖에 없어요. 그래프에 딱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리치고의 지역 분석 데이터에 보면 이게 이제 서울 거래량 데이터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게 주황색 이게 지금 거래량이고 밑에 회색이 매물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점점 줄면서 있어야 거래량이 늘어나야 이제 상승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매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 많이 늘었는데요, 네. 소장님? 그러니까 매물량이 여기 수치로 지금 보여지는데 자 보시면 4월 달에 보면은 매물량이 61,268건이에요. 그 중에 이제 2,932건. 근데 이게 저희가 저번 네. 달에도 봤었는데 이 매매 거래량이 네. 저희는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따오잖아요. 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러니까 통계치에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뉴스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많이 소장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부동산 거래 데이터와 부동산 원의 거래 데이터가 달라요. 왜 다른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차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서울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그러니까 신고되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걸 가지고 바로 통계를 잡아내는 거고 네. 부동산원에 있는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취소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일종의 실거래가 막 조작 얘기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요즘에 보면 특히 이제 좀 생각보다 많아지는 게 실거래가 거래 취소 현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 취소된 걸 빼고 종합 집계된 데이터가 이제 부동산 원에서 이제 집계하는 거라고 기사에 나왔거든요. 네.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 몰랐는데 네. 그래서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 원에 있는 데이터를 리치고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거네요. 저희가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봤을 때 이번 달 5월 달은 3,292건이었는데 네네. 이 리치고에서는 3,124건으로 나오네요. 네네. 약간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간차에 따른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취소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른 변화 이런 거를 두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의 통계치는 정확할 수 없어요. 정확할 수 없습니다. 이 우연적인 다른 거래들도 들어가고 조작 거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부동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물이 4월 달에 62,268건인데 2,932건이 거래됐고 5월 달에 매물량이 늘었어요. 오히려. 매물량이 지금 61,268건에서 62,589건으로 약 1,000건 이상 매물이 늘었고 거래량은 약간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팔고 있는 사람이 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승으로 연결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면 이게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서 이걸 다 소화해버려야 상승으로 가는데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많이 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 분위기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매 거래된 것보다 더 많아진다. 이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만 봤으니까 경기도를 한번 봐야죠. 경기도도 보면은 4월 달에 매물량은 11만 3,524건이었는데 거래량은 9,633건이었어요. 네. 5월 달에 많이 늘었어요. 네. 경기도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1,619건. 네. 네. 그리고 매물량은 11만 3천 건. 그러니까 매물량이 네. 11만 3,524건에서 네. 11만 3천. 그러니까 약 500건 정도 줄었어요. 500건 정도. 약간 줄고 문제는 이제 6월 달에는 지금 매물량이 약 1,700건 정도 네. 증가했습니다. 6월 달에. 그러니까 매물량이 경기도도 지금 4월 달에서 5월 달 매물이 약간 500건 정도 줄었다가 다시 6월 달에 1,700건 정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근데 거래가 많이 늘긴 늘었어요, 네 소장님. 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은 뭐냐면 많이 떨어진 지역 위주로 저가 좀 매물이 좀 싸다 싶은 지역으로 지금 순환매 같은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지금 순환매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서울시도 봤을 때 강남 4구 이외에 뭐 마포구나 노원구, 뭐 관악구가 또 많이 늘었던 것처럼 계속 순환하면서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달은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봐야 알죠. 뭔가 자꾸 의미 있는 표정을 짓는데 틀리길 바래라. 틀려라 제발.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아마 이제 둔촌주공 영상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관련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약간 찝어서 놀리거나 막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어떤 아파트 단지 아니면 어떤 순간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틀렸냐 맞았냐 이걸 가지고 논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항상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얘기를 하고 그 순간에서 어떤 아파트는 다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둔촌주공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파트가 순간적으로 다른 흐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현상도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항상 말씀하시기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된다. 이게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다 중요하지 이렇게 매월 거래량을 보는 거나 뭐 현장 하나하나 보는 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래량 보는 거는 제가 한 달 한 달 보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하는 게 아주 의미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제가 그냥 그 달 이거는 의미가 없고 추세 그 달로 해서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어떤 변화를 그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달이나 어떤 아파트나 그 순간에 어떤 다른 현상이 우연적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맞춰요. 그러니까 5월 달에 100건 늘은 걸로 초반에 소장님한테 틀리지 않았냐 사과를 내가 좀 종용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뭐 했는데 저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꼭 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말을 하는 게 진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막 자꾸 꼬집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면 제가 이제 말을 아끼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조롱받고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라고 해서 악플에 초연하고 대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상처받아요. 알겠습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막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면 저도 이제 보수적이 돼요. 보수적이 돼서 10분도 안 돼서 영상 끝날 수 있어요. 해야 될 말을 이걸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쇼츠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이 전체적인 시장을 더 보는 걸 더 중요시하라. 그러니까 제 기조를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뭐 순간순간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반등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떨어지다가 반등장이 올 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이에요. 그게 반등장. 그리고 얼마 갈지. 제가 길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정확하게 언제 막 몇 개월 만에 떨어지고 이런 거는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너무 저희가 그런 걸 요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거 갖고 막 댓글 가가지고 막 댓글 계속 달면서 너 틀렸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귀찮습니다. 다음 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